현재 제8호 태풍 바비는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매우 강한 세력으로 북상 중입니다. 수온이 높은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나면서 진화한 건데요. 오늘 늦은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의 태풍 상황과 전망, 그리고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JTBC 기자들이 태풍의 북상 경로를 따라 현장 취재 중인데요. 먼저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오늘 오후 제주 해상을 지나서 지금은 전남 목포 서쪽 바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린 제주에는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송승환 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송 기자, 태풍의 중심은 지나갔지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있는 곳은 제주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해안인 서귀포시 법한포구입니다. 태풍은 아까 오후 4시쯤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웠고요. 시속 22km 정도의 속도로 북상을 해서 지금은 목포 남서쪽 앞바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은 지나갔지만 아직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고요. 파도도 굉장히 높게 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 저녁엔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잠시 그친 상황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강한 바람이 불었던 제주도에는 피해가 좀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주 소방본부에 오늘 오후 6시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136건입니다. 제주시 연동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강풍에 떨어졌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간판 여러 개도 떨어졌습니다. 서귀포 회수 로터리에서는 가로수가 꺾여서 도로 위를 덮쳤고요. 정전 피해도 있었습니다. 제주시 해안동 등 800여 가구에서 전기가 나갔는데 아직 일부만 복구된 상황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항공편이나 백길은 여전히 끊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과 배편은 아직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주공항에 초속 3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까지는 모든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9개 항로 여객선도 모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지역 학교는 오늘 등교를 하지 않았고 원격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제주도에 지금 하늘길과 백길이 막혀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6시쯤 태풍이 목포 인근 해상에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 비바람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하혜빈 기자 나가 있습니다. 예, 하 기자, 지금 목포 상황이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 바비가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전남 목포 서남서쪽 190km 해상에 도착했습니다. 속도도 시속 30km 정도로 이전보다 빨라졌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144km로 여전히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목포 북항에 나와 있는데요. 오후 1시쯤부터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해서 5시간 넘게 계속됐고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지금은 뺨을 때리는 정도로 거칠게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시속 30km 정도로 여전히 세차게 불어서 멈춰있는 차량 안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네, 지금이 6시 37분인데 특히 오후 8시, 그러니까 1시간여 뒤에는 매우 강한 상태로 태풍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상황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네, 이곳 목포의 바람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후 8시부터 늦은 밤까지 최대 시속 80km 이상의 아주 센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서 있기 힘들고 자동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비는 잠시 잦아들었다가 오후 9시쯤부터 다시 많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목포에 오후 9시부터 시간당 20에서 39mm의 많은 비가 퍼붓겠습니다. 네, 지금 목포에서는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는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서 목포역과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열차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열차 탈선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오후 6시부터 목포를 출발하는 열차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난번 장마 때도 전라남도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꽤 많아서 걱정인데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5시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서 가로수가 넘어져서 도로를 덮쳤습니다. 이 밖에도 4시 10분엔 전남 당양에서 4시 반쯤엔 전남 강진군에서 각각 가로수가 바람에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세 곳 모두 도로를 지나던 행인이나 차량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바람이 더 거세질 예정이라서 해안가나 가로수 등 위험 지역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북항에서 JTBC 하혜빈입니다. 네, 태풍 바비의 길목에 위치한 지역들은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에 통과한 지난 태풍들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 주민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을 텐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승권 이장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예,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가거도에 계시죠? 지금 가거도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비바람과 파도와 해서 도저히 밖에 얼굴을 내밀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정전 사태도 이루어지고 예. 마을마다 의정 관계도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밖에 연결이 안 되니까 확인할 수 없고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가거도가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우리 주민들은 태풍 이틀 전부터 대피를 다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바람에 의해서 위험 소지가 있는 것을 다 결박하고 또 아니면은 집 앞에다는 차량으로 바람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철저히 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요. 예, 어떤 점에 좀 더 이렇게 강조를 해서 대비를 하셨을까요? 네, 우리는 이제 매년 대비를 하고 있다지만은 이렇게 센 태풍이 온다고 미리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지붕이나 어구 박스나 여러 가지 바람에 위험 소지가 된 것은 결박하고 묶어놓은 상태고 어선들은 육지로 대피시켜서 결박을 해놓은 상태고 마을 각 가정에서는 유리창 등 단속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대비 상태에 있습니다. 네. 고승권 이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충남 당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현재 초속 45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는데요. 당진시에 나가 있는 정재우 기자 연결합니다. 네, 정 기자, 지금 화면상으로는 바람이 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충청남도 당진시 한진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연결 직전부터 빗방울이 상당히 거세졌고요. 돌풍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전역에는 오늘 오후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아직 태풍의 영향권이 들지 않았는데도 태풍이 오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천안을 비롯한 7군데 지역에서는 태풍주의보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곳 충남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 신고 상황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충남 지역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충남 지역에서는 선박 5,600척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한진포구에서도 어선들이 많이 대피를 갔는데요. 가까운 곳에 있는 장고항에는 어선 70여 척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충청남도는 어제부터 태풍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의 상황 관리에 나섰습니다. 2012년 태풍 볼라벤 때 서해안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요. 당시 충남에서는 2명이 사망하고 이재민도 171명이나 됐습니다. 그때보다도 바람이 더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쯤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새벽까지가 큰 고비입니다. 이곳 충남에서는 내일 새벽 1시쯤 태풍과의 거리가 140km 정도로 아주 가까워지는데요. 이때 강한 바람 조심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충남 서해안과 아산, 예산 등의 서쪽 지역에 초속 40에서 60m 정도 강한 바람이 불 걸로 예상됩니다.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을 고정시키고 재난방송 지켜보시면서 외출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당진시에서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올라가서 수도권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및 수도권 지역은 오늘 밤부터 서서히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서영 기자, 지금 인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 연안부두 앞 해양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때 비가 조금 흩뿌리긴 했는데요. 지금은 비도 그쳤고 바람도 불고 있긴 하지만 거세진 않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바다의 물결도 잔잔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수도권은 언제쯤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까요? 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내일 새벽 4시쯤부터입니다. 이때쯤 인천에서 약 130km 떨어진 해상에 태풍의 중심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부터 내일 낮까지 수도권에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또한 모레인 28일 아침까지 2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내린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태풍 속에서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천항도 태풍 대비에 들어갔습니까? 네, 항구에 정박해 있던 여객선들은 물론 해경과 해군함까지 모두 583척이 태풍을 피해 인천 내항 등에 정박해 있습니다. 제 뒤로도 배들이 줄지어 묶여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선박 등 야외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인천 항만공사는 태풍에 대비해 항만시설 및 건설 현장, 항만 배후부지 등 161개소에 대한 태풍 예찰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양광장에서 JTBC 김서연입니다. 네, 태풍의 북상 경로를 따라서 취재 기자들의 취재를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청을 연결해서 지금 이 순간 태풍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과 연결돼 있습니다. 네, 통보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태풍의 위치와 강도는 어떻습니까? 18시 현재 태풍 바비는 전남 목포 서남서쪽 약 190km 해상에서 시속 30km로 북진 중에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43m 초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태풍의 위력이 가장 강한 최성기가 지났다고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지금 매우 강의 단계에서 지금 현재는 강의 단계로 조금 약간 약해지지만 실질적으로 뭐 몇 미터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피크 시점을 넘고 밤 사이에 조금 약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피크를 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고 그 흑산도에서는 초속 50m 가까운 최대 순간 풍속이 기록됐는데 주요 지점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일단 가거도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43m까지 순간 최대 풍속이 불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통신이나 전기 문제에 있어서 자료가 수집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료가 수집되는 흑산도에서도 하고 홍도에서는 41m까지 바람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좀 더 강하게 더 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도 서거차도에서 36m 정도, 그리고 제주 상간인 윗세오름에서 36m 정도,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도 낮에 27m 정도 제주 시내에서도 불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35m 또 40m 굉장히 강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바람 못지않게 비 피해도 걱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까? 일단은 지금 태풍이 올라옴에 따라서 제주 쪽에서는 비가 산간 지역에서만 조금 내리고 있고 거금 그치고 있는데 제주 쪽에서는 어제부터 해서 한 산간 지역에서 400mm 정도 내렸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400mm 이상. 그리고 현재 전라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강진군에서 어제부터 18시 현재까지 100mm, 해남에서도 82mm, 이들 지역에서는 시간당 한 20mm 정도의 비가 오고 있고, 그리고 지리산 근방에서도 점점 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에서도 비가 오고 있지만 일단은 비의 중심 지역은 전라도 그리고 지리산 부분이 밤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위력이 커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점차 태풍이 북상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 충청권, 수도권은 각각 언제쯤 태풍과 가장 가까워질까요? 일단은 가까운 시각은 지금 내일 새벽 정도로 보는데 새벽 가깝더라도 그 전후로 해서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는 최대로 바람이 많이 불 수 있는 지역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서울 경기도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가장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이었습니다. 통보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재난 전문가 장석환 대진대 교수와 박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박준우 기자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 중심으로 벌써부터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태풍 바비 어디까지 왔을까요? 일단 오후 6시 기준으로 전남, 목포, 서남서쪽으로 190km 떨어진 해상이고 지금 시속 30km 정도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20km 내외였는데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 이번 태풍 이동 경로를 보면요, 예. 굉장히 북쪽으로 곧게 뻗은 일직선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향이 틀어지거나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올해의 해수면의 수온이 굉장히 높아서 네. 그 태평양에 고기압 형성이 돼 있고 또 대륙 쪽에도 지금 역시 고기압 형성이 돼 있어서 상당한 골이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의 위쪽에 하얼빈 쪽에는 또 저기압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또 빨아들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길이 정확하게 나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는 없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있었던 무이파라든지 볼라벤이라든지 이 경로하고 아주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의 태풍의 경로는 이렇게 경로가 변경이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해안에 따라서 계속 북상할 거다. 그렇습니다. 예. 경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 역대 가장 강한 강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예. 지난 2003년 매미가 초속 60m로 역대 태풍 최대 순간 풍속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때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이번 태풍 바비는요? 이제 태풍의 속도가 중심의 속도와 순간 최대 속도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순간 최대 속도가 한 50m 초속 이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03년도에 매미 때의 속도에 조금 못 미치긴 하겠지만 지금 이게 얼만큼 더 세력이 커질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감지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2002년도에 루사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루사 때도 한 56m 초속 강풍이 불었는데요. 그때가 한 5조 정도의 재산 피해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태풍도 그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 정도의 재산 피해나 어떤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자료 화면이 나가는데 오늘 오전 제주도 상황이었죠. 그 나무가 예. 부러져 있고 예. 그런 태풍의 강한 바람의 위력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태풍 바비의 최대 풍속이 초속 45m로 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체감이 안 되는데 얼마나 센 겁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초속 한 10m 정도면 우리가 우산 들고 다니기가 좀 어려울 정도고요. 한 20m 정도 되면은 노약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은 네. 보행에 좀 불편을 겪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바람을 좀 이겨내기가 좀 어려운 정도고요. 30m 정도 되면 이제 낙하물들이 그때부터는 굉장히 떨어질 네. 가능성이 약한 부분. 그리고 지금 정도의 저런 가설물들이나 그다음에 전신주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30m 이상의 풍속이 되면 네. 상당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 지금
태풍 바비가 한 50m 초속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차량이 흔들리고 고속도로라든지 교량 위의 차량은 저속으로 운전하지 않으면 그 바람의 영향 때문에 전복이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바람에 그렇습니다. 예.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걷기도 힘들 정도가 될 수 있고 예. 또 자동차가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교수님, 그런데 이 강풍의 반경이 300km라서요. 피해 지역 역시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별히 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위험한 지역이 어디 있다면 어디일까요? 지금 태풍은 뭐 기상청에서도 잘 보셨지만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북반구에서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오른쪽, 반원의 오른쪽이 위험한데 그 부분은 편서풍이라고 하는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올라가는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그 바람의 영향을 같이 받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오른쪽은 강풍의 영향이 굉장히 심하고 네. 그다음에 왼쪽은 폭우의 영향이 심한데 지금은 서해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즉 우리나라의 서해안변으로 따라서 있는 이 강풍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제가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내일 아침이 지금 수도권에 지금 새벽 3시나 4시쯤 네. 오지 않습니까? 인천에 조이가 만조가 될 때, 즉 썰물이 될 때가 내일 새벽 4시 40분경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말하는 해일, 해수면이 상승하는 효과, 네. 이것 때문에 이쪽 수도권에 있는 해안 저지대에 특히 그 부분은 해일의 염려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과 태풍의 비바람과 이 만조 때의 그렇습니다. 예. 물이 물 수위 겹치면서 여러 가지 큰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앞서 대부분의 태풍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바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에는 황해도에 상륙을 한다고 하고요. 이런 경로가 지난 2012년 볼라벤이나 지난해 링링 때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부터 12년도에 있었던 2010년도에 있었던 그 태풍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루사나 매미 같은 그런 정도의 풍속도 중요하지만 2010년도에 있었던 곤파스, 2011년도에 무이파, 지금 볼라벤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지금 바비인데 2012년도에 있었던 볼라벤 이 네. 부분이 잘 살펴보면 그때가 우리나라 기후로 보자면 라니냐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니냐의 영향이 지금 다시 우리나라에 라니냐의 영향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으로 지금과 같은 2010년부터 12년과 같은 그런 비슷한 형태의 태풍 그리고 비슷한 형태의 위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니냐는 동쪽의 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일종이죠.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좀 안전 문제 또 재난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박준우 기자, 지금 지자체에서 굉장히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 각 지자체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일단 긴급 가동을 했고요. 그 상황에 따라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특히나 5개 광고물이나 대형 공사장 타워 크레인 그리고 가림막 같은 강풍 취약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확인과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수 낙과라든가 비닐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장마 때 피해가 있었던 지하차도 등도 다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나 침수 지역 및 산사태 발생 지역에 대해선 더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강풍에 좀 취약한 선별진료소나 아니면 그늘막 쉼터 같은 경우도 결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이 물난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 피해가 굉장히 크면서 이번에 또다시 이런 태풍 피해를 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에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줘야 될지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일단 각 가정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번 태풍의 특징이 강한 바람도 많이 네. 오지만 지금 태평양에 굉장히 뜨거운 해수면에 있는 많은 수증기를 같이 품고 오기 때문에 네. 집중호우도 같이 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지금 지리산 쪽이라든지 지금 서해안 쪽에 올라오면서 강한 집중호우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이런 이제 재난 방송을 잘 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심지 같은 데는 저지대 같은 데가 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사장의 현장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산사태 위험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를 좀 하고, 특히 이 어촌에 지금 상당히 해일과 폭풍이 같이 있을 때 해안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농촌 지역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나가시다가 좀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가정 내에서 경보 방송 상황을 좀 주의 깊게 들으면서 또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준우 기자, 앞서 지역 주민에게 들어본 바에 따르면 이 흑산도와 가거도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특히나 태풍의 길목에 위치를 하면서 예전부터 굉장히 피해가 막심했던 곳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링링의 경우에는요, 일 최대 순간 풍속이 흑산도에서 초속 54.4m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그때 한 333억 원 가량 됐었고요. 인명 피해도 4명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복 우럭 양식장이 약 80%가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 흑산도와 가거도 주민들은 이 바비 진로에 현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주택과 창문 지붕 등에 대해서 바람에 날릴 것을 대비해 단단히 고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거도 주민 350여 명 중에서 50여 명은 인근 지역인 목포로 미리 나가서 태풍의 몸을 피해 있는 상태고요. 일대 소형어선 20척도 그 육상 적치장으로 미리 옮겨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요즘 다른 나라 기상예보를 많이 체크하잖아요. 예, 이른바 기상 망명족이라고 해서 심지어 체코에 있는 기상 웹까지 확인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이 웹 체코 기상 앱 윈디라고 하는데, 이 윈디를 보면 우리나라 기상청과 달리 태풍 바비가 27일, 그러니까 내일 오전쯤에는 중국 단둥시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을 하던데,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걸까요? 그 얘기들이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특히 올해같이 아주 특별한 기후변화에 의한 이런 이상적인 그런 상황을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부분을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수치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를 나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그런 이상적이고 아주 노멀하지 않는, 그리고 특별한 경우의 수가 아직은 조금 축적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경험이 좀 축적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기상청이 좀 보수적으로 예보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좀 많이 왔다가 조금 오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조금 왔다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곤란을 겪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10km 바이 10km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예보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면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같은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기상 이변에 따른 좀 따라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겠다. 앞으로 그런 건 좀 숙제고요. 해외가 잘 맞느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물론 거기는 우리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구축해서 거기에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 우리의 기상에 대한 부분을 신뢰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충분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상 상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고 또 예보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내일 오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태풍으로 인해서 초중고 학사 일정까지 바뀔 정도라고 하는데요. 박준우 기자, 어떻습니까?
일단 교육부는 태풍 바비가 북상함에 따라서 그 피해가 우려된 지역 내 학교는 등교 수업을 원격으로 바꿔달라라고 일단 권고를 했습니다. 유치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제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128개 학교가 휴업, 원격 수업, 등하교 시간 조정 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초등 돌봄 교실은 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등하교 시 보호자 동행 등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곳만 운영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전국 각지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선별 진료소의 경우에는 계속 진료를 하게 되는 겁니까? 우선 방역 당국이 그 내일까지 야외에 설치된 그 텐트형 선별 진료소는 일시 철거하거나 결박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일부 선별 진료소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내일 오전쯤에는 수도권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각 구마다 선별진료소 텐트와 전기시설 등을 지금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텐트 또는 부스형으로 야외에 설치된 일부 선별진료소는 운영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나 송파구 등은 오전에 임시 폐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 상황인 만큼의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성북구 보건소는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돼 있는데요. 모두 결박을 강화하는 작업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남구도 내일은 원래는 야외에서 했는데 네. 내일만큼은 그 실내에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진료를 예. 검사를 하는 곳도 있고 네. 대부분의 진료소는 문을 닫는다는 상황이네요. 네, 상당수가 닫고 예. 한 거의 절반 정도는 닫고 절반 정도는 운영을 하는데 네. 그 컨테이너 박스형이나 실내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네. 밖에 부스형이나 텐트형 같은 경우에는 결박이 확실히 돼 있다 하면 운영이 되지만 너무 심하다, 강풍이 너무 심하다 할 경우에는 철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확인을 하고 네. 해당 지역의 상황을 확인을 하고 또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한데요. 예.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먼저 일단 노약자분들은 좀 댁에서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특히 내일 수도권은 내일 아침이 상당히 고비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집에서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고 꼭 나가셔야 된다면 굉장히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혹시 네. 단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계단을 좀 이용해서 주시고요. 예. 길거리를 보행을 하실 때도 물이 있는 곳은 좀 피하시고 특히 또 전신주라든지 또 신호등이 있는 그 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내일 특히 좀 출퇴근 시간에 좀 탄력 운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집되는 시간을 좀 분산시킬 수 있도록 관공서에서 탄력 출퇴근 시간을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제 특보의 국민행동 요령은 저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안전 디디미 같은 데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숙지하시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운전을 하실 때 좀 저속 운전을 좀 하실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강풍과 맞닥뜨리는 그런 정도의 고속의 운전을 하시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행동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종도, 서울의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는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그 공항철도를 이동하는 구간에 바다와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예. 곳은 또 강풍이 불면 운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지금 한 40m, 초속 40m 네. 혹은 50m 이상 정도 되면 아마 중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완전히 개활지되고 해안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해수면의 상승 효과와 내일 지금 인천의 만조가 새벽 4시이기 때문에 그때의 태풍이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 특히 해안가 도로에 있는 열차뿐만이 아니고
도로에 있는 차량들도 전복의 위험성도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경기도 구리시에서 이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예. 자료 화면이 준비가 됐을까요? 네, 지금 오늘 상황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대형 싱크홀이 예, 시청자 제보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가로수가 큰 구멍으로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태풍으로 이런 피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제 싱크홀은 우리가 이제 집안 함몰인데요. 그냥 도로면에 생기는 것은 포트홀이라고 냄비처럼 파진다고 해서 포트홀이라고 하고 저것은 이제 집안 함몰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저 경우는 지금 54일 동안 장마가 길었지 않습니까? 이미 이 집안은 굉장한 포화가 된 지하수가 차 있기 때문에 네. 그 지하수가 빠지는 단계에서 흙을 교란시켜서 일종의 물길이 생기면 거기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바람이 불면서 강풍에 의해서 저런 가로수라든지 전신주가 그 강풍의 힘이 있어서 그 아래쪽에 비어 있는 공간과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네. 넘어지면서 저런 싱크홀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 이것은 앞으로 태풍이 지나고 장마가 끝난 앞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이때에까지도 저런 현상들은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면 정말 저런 상황에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거나 차가 지나가고 있었다면 정말 정말 큰 위험합니다. 피해가 발생을 예. 했을 거예요. 정말 아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런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예고가 없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비를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네.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그런 지하수의 유동과의 저런 부분들은 좀 관계가 있는데 과거에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지하수의 변이가 심해졌던 곳, 또 하나는 지하철 공사 주변 이런 부분들이 저런 싱크홀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과거에 석촌호수 주변의 지하철 공사장에서도 그랬었고요. 일산에서도 대규모의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그 아래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지금 지자체에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고 네. 저런 부분들에 대한 그 최근에 개발되어 있던 한 2, 3년 안에 개발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은 지자체에서 점검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일 오전에 이 태풍이 우리나라와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에는 가급적 안전한 가정 안에서 또 대기를 맞습니다.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박준우 기자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7시 11분인데요. 잠시 뒤에는 수도권까지, 충청도 지역까지 아마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태풍 상황, 진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후 6시 기준으로 해서 목포 서남서쪽 190km 해상에서 지금 30km 정도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 4시에서 한 5시 사이에 서울에 최근접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전 5시에서 6시에는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주도는 어느 정도 빠져나갔지만 그 제주도와 서해안 중심으로 초속 40에서 60m 정도의 그 바람이 계속 불겠고요. 태풍과 가까운 이제 수도권에 근접하게 되면 수도권, 충청도, 전라도 등 나머지 지방에서 초속 한 35m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강원도, 경상도 동쪽에서는 초속 20m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장석환 교수님, 박준우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태풍특보는 박상욱 앵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는데 태풍까지 온다고 하니 더욱 걱정이 큽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태풍이 그대로 쭉 지나 올라간다면 네. 서울 수도권이 받는 시간은 그렇게 길어지지가 않는데 약간 휘면은 수도권이 받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 출근 시간하고 겹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JTBC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제주를 지나 이제 전라남도 흑산도 부근을 향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여전히 강한 그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특보는 지금의 태풍 상황을 전해드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 구성 보고 오는 사이에 스튜디오에 한 분이 더 나오셨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자리하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흔히 저희가 이제 태풍의 위력에 대해서 매우 강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제 중심 풍속 같은 경우는 뭐 초속 30m다, 40m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사실 쉽게 와닿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제8호 태풍 바비 그리고 이런 태풍의 위력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기상청이 이제 태풍의 등급을 5단계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약한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좀 중, 그다음에 강, 매우 강, 그다음에 이제 초강력으로 나눴는데 올해부터 이제 초강력이 신설이 됐죠. 그런데 이번 태풍 바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강했다가 이번 시간서부터 이제 강으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세력은. 자, 이제 그 기상청에서 초강력까지 5단계로 나누면서 이 정도일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냐를 갖다 쭉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단계에서 중단계 사이까지는 대개 이제 간판이 날리는 단계, 그다음에 이제 중에서 강 사이 정도는 기와 지붕이 날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에서 강 사이 이 정도 할 때는 대개 그 나무가 부러진다거나 혹은 달리는 기차가 탈선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에서 초강력 사이죠. 이 정도 단계에서는 사람이 날아가거나 뭐 큰 바위도 굴러가고, 그다음에 이제 초강력 단계로 들어서면은 이런 콘크리트 건물까지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제 중심 최대 풍속이 현재는 43m죠 초속. 이 정도로 하면은 대개 이제 순간 최대 풍속 같은 경우는 거의 60m 가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산악이라든가 해안 같은 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굉장히 강하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면은 거의 뭐 이런 콘크리트 건물까지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태풍 같은 건 상당히 강한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번 태풍을 두고 말이죠. 이제 2012년에 15호 태풍이었습니다. 이 볼라벤. 그리고 또 이제 지난해의 13호 태풍 링링하고 닮은 꼴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하는데 어떤 면이 어떻게 비슷한 건가요? 일단 뭐 사회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이제 가장 비슷하고요. 이제 처음에 어제 정도에 예보할 때는 기상청에서 이제 쭉 예보를 할 때는 그 볼라벤 진로하고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볼라벤이 이 해안선에서 좀 가깝게 지나갔어요. 대개 육지에서 한 50에서 70km 내외에서 올라갔는데 오늘 이제 예보가 수정됐죠. 아침에 수정되면서 조금 더 서쪽으로 예,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개 이제 이 육지 해안 쪽에서 한 150km 전후죠. 그 정도로 이제 북상을 하는 걸로 예보를 바꿨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링링하고 비슷해집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일단 그 바비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갖다 통과할 때 45m 초속, 저 최대 풍속이죠. 기록을 했는데 이 링링 같은 경우는 그때 제주 인근을 통과할 때는 40m 정도로 한 5m 정도가 낮았고요. 다음에 링링 저희 지금 바비 같은 건 예측으로 이제 경기만 올라왔을 때도 거의 한 41에서 42m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링링 같은 경우는 한 37m 정도로 굉장히 좀 약했다. 또 특징의 차이가 링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북상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번 바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올라오다가 이제 지금서부터 가속이 되는 형편이죠. 그렇더라도 링링 같은 경우 사실 군산을 통과할 때도 한 거의 47km 시속
이상으로 빨리 올라갔는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약간 늦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 태풍의 영향을 받는 건 결국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영향을 주느냐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링링보다는 굉장히 피해가 더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박준우 기자에게 좀 질문을 해볼 텐데 태풍이 이제 제주 서쪽을 지나서 점차 내륙 지방이 그러니까 이제 본 이제 지역이 점점 태풍의 영향권에 이제 들어가는 일만 남아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파악이 된 이 피해 상황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그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은 오늘 오후 6시까지 136건의 피해 상황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신호등과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이제 수백 가구에서 정전 등이 발생을 한 건데요. 제주에서 약 260세대 정도가 정전이 발생했고 정전 원인은 대부분 강풍으로 인한 고압선 절단이나 나무 접촉 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내륙 지방으로 점점 오고 있는데 전남 영암군 삼호읍이랑 전남 담양 그리고 전남 강진군에서도 각각 가로수가 바람에 쓰러지면서 이제 피해가 있었는데 다만 세 곳 모두 도로를 지나던 행인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별도로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여전히 아직까지 항공편 모두 다 끊긴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이제 피해 상황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현장의 소식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오늘 오후 제주 해상을 지나서 지금 이제 전남 목포 서쪽 바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또 많은 비가 내린 제주엔 피해 신고가 속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송승환 기자 연결합니다. 송 기자, 1시간 전에 연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태풍의 중심은 지나갔지만 아직 영향권 안에 있어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고 파도도 높게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은 아까 오후 4시쯤 제주에서 가장 가까웠었고 시속 22km 정도 속도로 북상을 해서 지금은 목포 남서쪽 앞 바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 저녁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도 퍼부었는데 지금은 잠시 그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강한 바람이 불었었던 건데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서 설명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제주 소방본부에 오늘 오후 6시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136건입니다. 제주시 연동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강풍에 떨어졌고요. 숙박업소와 음식점 간판도 여러 개가 떨어졌습니다. 서귀포 회수 로터리에서는 가로수가 꺾여서 도로 위를 덮쳤습니다. 정전 피해도 있었습니다. 제주시 해안동 등에서 800여 가구의 전기가 나갔는데 아직 일부만 복구된 상황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이제 교통편도 좀 걱정입니다. 항공편이나 백길은 여전히 끊겨 있는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과 배편은 아직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주 공항에 초속 3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모든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9개 항로 여객선도 모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이번엔 전남 목포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풍이 목포 인근 바다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아직도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예빈 기자, 지금 목포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남 목포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1시간 반 전에 태풍 바비가 이곳 목포 근처 서해안에 도착했는데요. 최대 풍속이 155km에 달합니다. 현재 이곳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시속 30km를 넘어섰는데요. 힘을 주지 않으면 똑바로 서 있기 힘든 정도라서 저도 안전을 위해 노끈을 이용해 근처 시설물에 허리를 묶은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이곳 목포의 바람이 오후 8시쯤엔 시속 50km 가까이 돌파할 걸로 봤습니다. 9시부터 자정 사이에는 계속 70에서 80km 사이에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이제 목포를 포함을 해서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시쯤 이제 언제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내일 새벽쯤입니다. 이번 태풍은 시속 30km 내외의 아주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북상 중인데요. 기상청은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경로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내일 새벽 북한 황해도에 상륙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은 오늘 자정을 지나면서 바람이 조금씩 약해지기는 하겠지만요. 비는 계속 내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목포 외의 지역도 비바람이 좀 거셀 것 같은데 전남 지역 상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남 신안 가거도의 바람의 속도는 시속 156km에 달합니다. 서거차도는 131km이고 강진구는 100mm까지 비가 왔습니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 오늘 내내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는데요. 진도구는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입산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일부 해수욕장과 항구 내의 통행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전남 한평군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산림 급경사지나 비탈면 등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에는 오후 7시부터 천사대교 등 일부 해상대교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북항에서 JTBC 하혜빈입니다. 네, 목포 상황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2012년 태풍 볼라벤과 2019년 태풍 링링 때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이죠. 이번에도 강한 바람으로 인한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곳입니다. 충남 당진입니다. 여도현 기자, 태풍이 북상 중인 게 그곳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충남 당진에 나와 있습니다. 한진포구 앞인데요. 오후 4시부터 빗줄기가 약하게 내리다가 6시부터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람입니다. 이곳 충남은 7시부터 충남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저도 지금 비를 맞고 있는데 강한 바람 때문에 비를 맞는 게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카메라도 덩달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풍속이 시속 18km인데 잠시 뒤 8시부터는 풍속이 시속 25km를 넘어서 충남 원산의 안면대교와 신진대교 일부는 차량이 통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명피해가 발생을 과거에 했었던 만큼 이번에 대비도 좀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남 지역 충분히 대비가 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태풍 피해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남은 2012년 볼라벤 때와 태풍 덴빈 때 4명의 사상자와 17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019년 링링 때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지역인 만큼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선박 5,600여 척이 대피한 상태고요. 또한 산사태와 인명피해 등 취약 지역 2,500여 곳을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하는 등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태풍이 당진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각은 언젠가요? 네, 태풍은 충남 지역과 내일 새벽 1시쯤 가장 가까워집니다. 태풍과의 거리가 140km까지 성큼 다가오는데요. 이때 가장 강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고비는 오늘 밤부터 늦은 새벽 사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오늘 오후 9시부터 비상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충남 소방본부도 밤새 비상근무 태세를 갖춥니다. 강한 비바람이 예고된 만큼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당진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이번엔 수도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취약 시간이죠. 이 새벽 사이에 태풍과 가장 가까워질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인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서영 기자, 인천 상황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네, 인천 연안부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10분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불고 있고 나뭇가지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거센 바람은 아닙니다. 바다의 물결도 아직 잔잔한 상태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수도권은 내일 새벽쯤부터야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 4시쯤 인천에서 130km 정도 떨어진 해상에 태풍의 중심이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까지 강한 바람이 수도권에 불 것으로 예보했고 모레 아침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 인천항에서 살펴보니 태풍 대비 준비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항구에 정박해 있던 여객선들은 물론 해경과 해군함 등 모두 583척의 선박이 태풍을 피해 인천 내항 등에 정박해 있습니다. 제 뒤로도 배들이 줄지어 묶여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선박과 야외 시설물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태풍에 대비해 항만시설 및 건설 현장, 항만 배후부지 등 161개소에 대한 태풍 예찰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안
연안부두에서 JTBC 김서연입니다. 네, 태풍의 예상되는 길목에 있는 각지의 취재 기자들 연결해봤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 교수께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네. 볼라벤 때도 그렇고 링링 때도 그렇고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두 태풍 당시에 이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컸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태풍 당시에 이제 강풍, 돌풍이 불었을 때 가장 취약한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태풍이 보통 이제 강한 강풍과 폭우가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취약한데 그중에서 가시설물이 정말 취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 중에 있는 완전히 부착되지 않는 가시설물, 특히 최근에 구호소가 굉장히 많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천막이라든지 구호소 이런 부분들의 안전을 조금 더 당국에서 좀 철저하게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부착되지 않는 가시설물 주변에 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제 해안가 부분이 말씀드렸는데 내일 새벽에 수도권으로 태풍이 올라올 시점이 인천의 만조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해안가에 있는 차량들, 그다음에 해안가 도로에 있는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취약할 수 있고요. 과거에 매미 때 크레인이 한번 넘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전신주, 크레인 이런 부분들 같은 그 주변에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침수가 될 때 전기의 단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전신주라든지 철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전기와 가스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한 그런 부분들을 좀 취약한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정말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들 모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발생한 그런 피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수님. 이 태풍 그리고 강풍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회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유리창에다가 X자로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런 방법이 그닥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실이 어떤 건가요? 저도 작년에 저희 집에 그 링 때 그 유리창이 좀 흔들거리고 떨어질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X자로 붙인다는 것은 힘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테이핑을 X자로 하는 것은 뭐 좋은 방법입니다. 단 그 창틀과 창문 사이에 그 틈이 있으면 그 힘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힘을 같이 막아주고요. 또 그게 만약에 더 큰 힘이 와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유리창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 파편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X자로 테이핑을 할 때 신문지 같은 것을 같이 발라주면서 거기에 물을 뿌려주면은 그 힘이 좀 분산되고 나중에 또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 X자로 테이프로 붙이는 것은 뭐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창틀과 창문 틈 사이를 같이 메꿔주는 방법과 함께. 네네. 창문과 유리창 사이 틈새를 잘 메꿔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기상청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 지자체들의 대응입니다. 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 기자, 지자체들이 어떻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각 지자체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꾸린 상황입니다. 모두 다 그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을 했고요. 특히나 5개 광고물이나 간판, 그리고 대형 공사장 타워 크레인, 가림막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들은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그 과수 낙과라든가 비닐하우스 등 농업 시설물들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결박 조치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 장마 때 부산에선 지하차도 침수도 있었는데 지하차도 안전 점검도 각 도시별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침수 지역 및 산사태 발생 지역에 대해서 응급 그 복구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우수관 배수 상태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선별진료소나 그늘막 쉼터처럼 텐트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의 결박 상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장 교수께서도 그런 가건물,
임시시설물들이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태풍으로 학교들의 학사 일정도 좀 변동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미 오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 전남 지역은 128개 학교가 다 휴업을 하거나 혹은 원격 수업, 등하교 시간을 다 조정을 했습니다. 네, 교육부는 내일도 이제 북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그 피해가 우려된 지역 내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거나 휴업을 해달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유치원 등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제 바비로 인한 학교 현장의 시설이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권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이나 초등학교 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는 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등하교 시 보호자 동행 등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곳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참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이렇게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반 센터장께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현재 태풍 바비의 이동 경로를 봤을 때 앞서 설명을 해주실 때 약간 기존의 예상보다 서편향됐다, 서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뀐 경로로 봤을 때 위험 지역, 이곳은 꼭 조심해야 된다,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싶으신 곳이 있으실까요? 일단 뭐 지금 지역으로 본다면 결국 이제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태풍 결국 바람 피해가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바람 태풍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이제 북상해 나가면서 해안 쪽, 그다음에 섬들 이 지역 쪽으로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올라가는 그 대개 매칭되는 시간이 밀물 시간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해안 저지대 같은 데는 상당히 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히 뭐 이 내륙 쪽은 지금 이런 태풍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해안 쪽 올라가면서 전남 해안, 전북 해안, 충청도 해안, 그다음에 이제 인천이라든가 이런 이 수도권에서도 해안 지역 쪽으로가 굉장히 피해가 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태풍의 경로가 약간이지만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이유나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어제에 비해서 조금 서쪽으로 왔는데 그거는 실제로 예보를 해보면 그 정도 변동은 뭐 충분히 있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태풍 북태평양 고기압 연변을 따라 올라간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약 그 하나만 본다면 어디로 확장하느냐를 예측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측했던 것보다 약간 더 서쪽으로 더 확장을 했다는 뜻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 태풍의 이제 진로에 또 영향을 주는 게 제트 스트림이 있습니다. 제트기도 움직임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반 센터장께서는 또 이동을 하셔야 해서 오늘 저희 특보에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기상청 연결해서요. 지금 이 순간 태풍의 상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태풍의 위치 그리고 강도는 좀 어떻습니까? 19시 현재 태풍 바비는 전남 목포 서남서쪽 약 180km 해상에서 시속 30km 정도로 해서 북진 중입니다.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 그리고 최대 풍속은 중심 부근에서 43m 초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태풍의 위력이 제일 강한 이 최성기는 살짝 지나간 거 아닌가 싶어지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해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변했다가 지금 정도는 일단 매우 강한 태풍에서 강한 태풍으로 한 단계 약간 낮은, 실질적으로 낮은 단계로 해서 일단은 그 최성기는 지났다고 보더라도 태풍의 강도는 여전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이제 보니까요. 흑산도에서는 초속 50m 넘나드는 최대 순간 풍속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 주요 지점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강한 바람들이 불어왔나요? 일단 태풍이 지나던 중심 부근하고 가까웠던 신안, 흑산도나 가거도, 홍도에서 43m나 또는 41m의 순간 최대 풍속이 불었고요. 그다음에 진도, 서거차도 지역에서 36m, 그리고
무등산이나 제주도 산지에서는 35m 이상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시내에서도 오늘 오후에 27m 정도의 순간적인 돌풍이 불었었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가 태풍에 대한 우려, 전망 이런 거를 내놓을 때는 바람 못지않게 비 피해도 그런 우려도 커집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까? 예, 어제부터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400mm가 넘게 내려서 제주 삼각봉이라는 데에서는 422mm, 그리고 현재는 전라도 쪽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강진에 111mm가 내렸고, 그다음에 장흥, 그다음에 영암 같은 데에 100mm 가까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산 근방에도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막 지리산 부근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지리산 산청이나 함양군 이쪽에서는 30에서 한 40mm가량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성기도 지났고 그래서 더 이상 위력이 더 커지진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 점차 태풍이 북쪽으로 북상을 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충청권하고 수도권은 언제쯤 태풍과 가장 가까워질까요? 일단 오늘 밤 내일 새벽 정도 해서 충청도하고 수도권이 가장 가까워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서울은 한 4, 5시 정도 이렇게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은 그 전후로 해서 가장 강하게 불기 때문에 충청도 쪽은 오늘 밤부터 점차 강해져서 내일 새벽까지, 그리고 수도권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특히나 도서 지역 그리고 서해안 쪽으로 갈수록 바람은 더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바람이 더 불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제주도 산지 쪽에서는 많이 약해진 상태이고요. 지금 강한 상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라남도 지역, 그리고 지리산 부근 이쪽에서는 50에서 150mm, 그리고 내일까지 300mm 총 누적 강수가 나면 300mm 가까이 이렇게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충청도나 수도권 지역 이쪽은 20에서 한 80mm 내일까지 이렇게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바람은 서해 5도 쪽 이쪽에서는 태풍과 가깝기 때문에 40에서 60m 순간 풍속, 해안가 지역에서는 30에서 40m 정도 밤사이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크게 폭을 보자면 30에서 최대 60까지.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제 태풍으로 강한 바람이 불 때 앞서 이제 기상청의 윤기한 통보관께서도 강한 바람을 우려를 하셨었는데, 이럴 때 재산과 인명피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 무엇보다도 어떻게 대비할지 미리 숙지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두고 유념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실내에서는 그 문과 창문을 무조건 닫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그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방송, 특보 등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고층 아파트나 대형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은 유리창에 테이프를 꼭 붙여서 파손에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그 건물의 간판이라든가 전신주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위험한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바람이 날아갈 물건이 집 주변에 있다면은 미리 좀 제거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만약에 정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전 등을 준비를 해두시고, 또 가족 간의 어떤 비상 연락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와 가스, 전기는 미리 좀 차단을 해둬야 만약에 불이 난다거나 상수도관이 파열이 돼도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고요. 하천 근처에 주차된 차는 침수 위험이 있으니 다른 쪽으로 미리 옮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현재 시각 7시 4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이 JTBC 뉴스 특보 방송뿐만 아니라 디지털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박 기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 뉴스 특보, 뉴스 속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장 교수께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이제 박 기자의 설명으로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예, 말입니다. 예, 하지만 부득이하게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꼭 발생을 하곤 합니다. 일례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당장 2018년도 솔릭 때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이제 강도 강을 직접 겪었었는데 예. 그 당시에 깜짝 놀랐었던 게 있습니다.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강한 바람에 그 깨진 유리 파편이 마치
모래바람이 몸을 때리는 것처럼 몸을 때렸었단 말이죠. 예. 이렇게 바깥에 부득이하게 나서야 하는 경우에는 좀 어떤 부분들에 특히나 더 조심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강한 태풍에 의해서는. 그래서 뭐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좋지만 부득이하게 나갈 경우에는 그 대비에 대한 부분 마음가짐을 좀 하시고요. 나갈 때 처음부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단전이나 단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서 나가시고 길을 보행을 하시거나 밖에 나가실 때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그런 부분들에 만약에 전신주가 넘어져서 거기에 감전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수도가 역류가 돼서 하수구에 있는 그 뚜껑이 거꾸로 자기를 덮칠 수도 있기 네네. 때문에 침수가 돼 있는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은 안 나가셔야 될 부분뿐만 아니라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실 때는 비상시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유를 좀 충분히 미리 좀 해놓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저속 운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모든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시고 지금 요즘에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귀찮아하시지 마시고 지금 행정안전부나 각 지자체 특히 이 방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에 대한 자기 관심 자기의 안전은 본인이 지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보에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 다니시다가 간판이라든지 부착이 좀 부족한 부분, 공사장 주변 이런 부분 좀 피해서 자기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로 알림 문자가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알림을 아예 그렇습니다. 꺼버리신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코로나지뿐에 이제 장마철에 홍수, 지금 이 태풍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문자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하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내 주변에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박 기자, 이제 앞서 저희가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태풍 바비가 수도권에는 언제부터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현재 위치는 오후 7시 기준으로 해서 그 전남 목포에서 서남서 쪽 180km 해상에 위치는 해 있습니다. 시속 30km 정도로 해서 계속 북상 중인데요. 내일 오전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에 서울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오전 한 5시에서 6시는 북한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강풍의 경우에는 제주도와 그 서해안을 좀 빠져나가고 있지만 네. 그래도 초속 40에서 60m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만약 더 근접하게 되면 초속 35m까지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코로나의 태풍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제 선별진료소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체로 외부에 천막이나 임시 건물로 설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별진료소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지 그런 태풍과 관련한 걱정이 드는 한편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코로나 검진은 지장이 없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사실 그 내일 오전에 수도권 근처를 지나가기 때문에 가장 이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위주로 좀 많이 살펴봤는데 네. 일단 방역당국이 내일까지 야외에 설치된 텐트형 선별진료소를 일시, 임시로 철거하거나 결박해달라고 일단 당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일 오전에 서울시 내 일부 진료소들은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 그 각 구마다 이제 선별진료소 텐트와 전기시설 등을 다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서울시는 텐트나 부스형으로 된 곳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 철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나 송파구 등은 오전에 임시 폐쇄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랑제일교회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이지 않습니까?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인데 성북구는 어떻게든 무조건 특수 상황이어도 기상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진이
내일도 정상 출근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성북구는 이게 보건소가 그 선별진료소가 사무용 컨테이너 2동이랑 그다음에 워크스루 검사용 컨테이너 1동이 있는데 모두 다 결박 강화 작업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아예 안내용 그늘막은 철거를 해버렸고요. 네. 태풍이 접근할 경우에는 보건소 내 음압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강남구도 내일은 야외가 아니고 아예 실내에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별진료소도 문제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홍수 피해 난 지역의 그 대피소 네.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고 지금 구례나 남원이나 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홍수가 났던 지역은 이미 물이 찬 상태에서 구조물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들의 침수뿐만이 아니고 그 구조물들의 집들의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 그 쓰러짐 이런 그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각별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내구성이 이미 약해진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태풍이 예. 찾아오기 때문에 예. 피로 파괴라고도 표현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말이죠. 이 지금 강풍 현재 태풍의 강도는 그래도 매우 강에서 강으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심의 최대 풍속이 초속 40m입니다. 예. 이 정도 강한 바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구조물까지도 위태위태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콘크리트로 지어진 구조물이 아닌 목재로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 또 목재로 요즘에 이제 펜션 같은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물은 위로 들어올리는 힘, 부력이 있기 때문에 외력의 힘에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구조물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이제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산불이 지난해 나고 나서 나무들이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상태에서 역대 가장 긴 장마를 맞았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태풍까지 찾아오고 그러면은 정말 산사태를 비롯한 각종 피해에서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미 54일간의 장마 때문에 집안이 이미 충분히 물에 젖어 있는 포화 상태라고 하죠. 그렇게 돼 있어서 집안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뿌리가 얕은 나무 같은 경우는 바람의 힘에 의해서 이 약해진 집안을 쓰러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지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 폭우가 온다면 시간당 한 30mm 정도 이상의 비가 온다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하수가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산사태가 유발이 될 수 있고 산사태라고 하는 것은 토성류라고 해서 물과 흙과 돌이 반죽처럼 내려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금 이 태풍으로 인해서 또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석환 대진대 교수 그리고 박준우 기자와 함께 이번 태풍 상황에 대해서 이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풍 바비 북상 뉴스 특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태풍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룸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